안녕하세요. 평택 용이 신흥이 편한 교실에서 한솔 플러스 수학 대미래 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손서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신입 원장 교육을 받았었는데 제 때는 코로나가 많이 심해서 저는 줌으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동기 원장님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형성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저도 다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소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운 좋게도 제가 한솔 플러스 수학에 오산 평택 안성 지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 3학년부터는 또 이제 분수도 나오고 곱셈 나눗셈도 조금씩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공부방 다 끝나고 퇴근한 다음에 아들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뛰어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다른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다니는 공부방을 가보자 그랬더니 무조건 엄마랑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밤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소비 공부방을 하면 2학년 초2까지밖에 받지 못하는데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도 될 거고 중등도 될 거고 고등학생도 될 건데 수학이 굉장히 지금 변별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잠도 안 자고 계속 새벽에 서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소비 지역지사의 실장님이 교육은 한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 안 하고 바로 지사 검색을 해서 그것도 일요일날 저희 지사장님한테 죄송하게도 연락을 드리고 또 때마침 너무나도 기회가 좋아서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마음은 도장을 찍으려고 올라갔었고 네, 컨텐츠를 보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보면서 이거면 공백 없이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사장님 막 무슨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고 싶은데 너무 계약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선택받은 자라고 항상 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정말 저희 지사장님이 귀인이세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네, 정말 귀인이세요. 저희 지금 학원의 인원이 이제 100명을 넘어갔어요. 네, 작년에 5월 14일 날 이제 저희 김영환 대표님하고 저희 지사장님하고 오산, 평택, 안성의 지사에 있는 모든 원장님들을 다 초대를 하셔서 참치횟집에서 네, 타임캡슐처럼 각자의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목표를 뒤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 네, 너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에서 제가 회원 120명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딱 1년이 지난 그날 123명을 네, 등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저는 저희 지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저희 지사장님 맨날 오글거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네, 제가 뭔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지시도 안 하세요. 이미 원장님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잖아. 그럼 해봐.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네, 먼저 가신 길 알려주시고 그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서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저희 지사장님 덕분에 저도 험한 길을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저도 원장님들을 위해서 험한 길 없이 네, 지금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잘 안착하고 험한 길 없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저희 경험담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평택에서 왔는데 평택은 요즘에 핫해요.
해요. 고덕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브레인시티 뭐 여러 가지 각종 신도시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신도시에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저는 제가 있는 위치가 제일 항아리 단지고 제가 있는 위치가 제일 명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21년도 7월 11일 날 제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불과 2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 지사장님께서 학원 해야지 그냥 가볍게 한마디 던지셨는데 저는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할 수 있으니까 하셨나? 나 할 수 있을까? 이미 마음속에는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사장님이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2달 후에 학원을 제시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고 2달 후에 학원으로 나왔어요. 아소비 공부방을 할 때 네, 제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브랜드 변경에 대한 이탈 두려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물론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아소비가 유치부가 많은데 한솔 플러스 수학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유치부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 또 문의를 드렸죠. 제가 어젯밤 그제 지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눴던 카톡들을 쭉 이제 검색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지사장님, 한글을 모르는 7세도 한솔 플러스 수학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나는 이탈자 한 명도 안 만들고 다 한솔로 데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사장님은 돼지, 돼지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한솔 플러스 수학 7월 11일 날 계약서 작성하고 내려오면서 저 브랜드 변경할 거고 이거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2학년 때 졸업을 해야 되니까 아소비 공부방 그만둬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계속 맡겨달라고 하시니 어머님들의 대안을 제가 지금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상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했던 건 진단 테스트. 초등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바로 진단 테스트를 해서 어머님들한테 1레벨, 2레벨 나오는 분석표를 바로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땡땡땡 공부방도 되게 잘 컨텐츠도 괜찮고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 실력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머님 그래서 전문은 달라요. 유치 전문과 수학 전문은 달라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부방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 5, 6세 친구들 외에는 다 저랑 같이 한솔 플러스 수학으로 입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아들도 고등학생까지 잘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동네 아이들도 이 콘텐츠 하나면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홍보를 아직 공부방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아소비하고 한솔하고 같이 홍보를 아파트 카페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습 분석표를 잘 활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아소비 때 이제 한솔 플러스 때 처음 입회한 친구들의 진단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을 한솔 시스템으로 3개월 동안 돌렸습니다. 돌리고 나서 다시 진단 평가를 봤어요. 근데 한 명도 점수가 떨어진 친구 없이 다들 150%, 200% 항상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 카페에 그대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들이 수근수근하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입회된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게시하고 아파트 카페에도 게시하고 이러면서 홍보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요. 아파트 카페가 요즘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맘카페, 지역 맘카페는 다 유료화로 지금 많이 전환이 돼서 홍보글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맘카페는 지인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신학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문의글을 많이 올리면 저는 지인을 대동을 해서 제가 설명회를 하거나 또는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용의동에 어디 수학 오픈한다고 하던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 지인들한테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뭐 공도나 아니면 저쪽 넘어 다른 동네 엄마들도 이제 맘카페는 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정보들을 조금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카페에 글을 올릴 때는 저는 이거는 저희 지사장님이 주신 노하우인데요. 아침에 10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 그 어린이집 학교 보내고 나서 여유로운 시간 10시, 그리고 저녁에 10시 아이들 다 재워놓고 엄마들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들어오면 검색 조회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올리시면 많이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이제 한솔 공부방을 운영했을 때인데요. 저희 지사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있으세요. 한솔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사용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수업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다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혼란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친구들은 많고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수리논술도 하고 싶고 독서논술도 하고 싶고 창의 수학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더니 엄마들은 좋은데 제가 못 버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솔 플러스 수학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맞춤 시험지, 1대1 맞춤 시험지. 네, 이걸로 저희는 매일매일 학생들의 학습 컨디션을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누적된 데이터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하고 면담하기도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1대1 맞춤 시험지는 무조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한테 이것도 좀 피곤한 행동이긴 한데요. 저는 카톡 또는 이제 전화로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공부방이 브랜드가 변경되다 보니까 불안한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카톡으로 드리고 아이들 그 시험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집중하는 모습 찍어서 보내드리고 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씩 신뢰를 하시면서 이제 저는 소개를 되게 많이 받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홍보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소개를 통해서 또 소개를 낳고 이걸 되게 많이 제가 겪어보고 싶었는데 한솔 플러스를 통해서 그걸 지금 겪고 있고 이런 피드백을 계속 드리니까 조금 더 믿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사장님께서는 이제 저희 지사에 저는 정말 점 하나거든요. 저희 지사는 이제 모든 원장님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그냥 다 기본이 100명이세요, 회원이.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점 하나예요. 근데 저희 지사장님은 그 점 하나도 다 일일이 챙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못 퍼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저희 지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100% 믿고 학원 자리를 보러 다닐 때도 저희 지사장님하고 겨울에 추운데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되게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사장님은 나서서 다 저랑 같이 해주시고 준비할 것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편하게 학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공부방을 할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28명에서 29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기존 학원에서 저희 한솔로 이동됐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한솔로 증가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학습 분석표를 아파트 카페에 올리는 순간 문의는 들어오는데 다 학습적으로 결손이 너무 심한 친구들 위주로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친구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애들부터 해야 되는 친구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커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뤄줘야 되고 정말 섬세하게 다뤄주고, 특히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자존심이 지금 바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면담과 그 친구의 부모님과의 면담 관계,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정말 저희 지사장님한테 주말에도 밤늦게도 계속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저희 지사장님께서 원장님도 쉬어야지, 주말에는 내려놓고 쉬어야지, 번아웃이 올까봐 그렇게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저를 이렇게 걱정 안 해주시는데 저희 지사장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학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인원이 많아요. 전교생 합쳐서 1000명 정도? 네.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10%만 저희 학원에 와도 100명이잖아요. 항상 하는 건 아이들 볼 때마다 머리 쓰다듬기.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머리 쓰다듬는 걸 좋아하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손끝에서. 그러면 안아요. 네. 안고 귓속말로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는 제가 얼굴은 노안이지만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껴안으려고 막 그래요. 네, 다리를 붙잡거나 위로를 받고 싶은가 봐요. 그 친구들도. 저희는 돌봄 갔다가, 저희 지역에는 돌봄을 끝나고 갈 수 있는 학원이, 저학년 학원이 저희 학원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네, 4시, 5시, 6시 이 시간대는 중등이나 초등 고학년 포커스로 운영을 하는 학원이 많은데, 저희 학원은 그런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또 좋은 건 뭐예요? 한솔 미래엔 수학은 무학년제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해요. 시간만 되면 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시, 4시, 5시를 지금 꽉꽉 채워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아소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사장님이 무슨 소리야, 유치부 끌고 가야지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학원에서도 유치부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이제 좀 많이 평택에서는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소 유명해요. 그래서 고덕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국제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저희 원에 와서 굉장한 만족을 느껴서 그쪽으로 또 막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물며 그쪽에서 과외 권유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불법이니까, 원을 잘 운영해야 되니까, 브랜드에 제가 먹칠을 하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 미래엔 에듀 플러스 네 아직 입에 익숙치 않아서요. 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하는데 수학은 안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안 즐거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줄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희는 맞춤 시험지를 레벨에 맞게 형성을 할 수 있어요. 네. 입회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형, 실력형으로 테스트를 다 봐요. 평택은 저희 평균 레벨이 3레벨 정도 되는데, 저는 진단 테스트를 했을 때 아이들이 1레벨, 2레벨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형으로 봤더니 4레벨 정도까지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형으로 보는 이유는 이 친구들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수학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내가 하는 공부로 이걸 따라가려면 밖에서 하는 학습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나형으로 봐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시험을 안 보잖아요. 단원평가도 담임 선생님께서 그냥 그 반 평균에 맞춰서 문제를 생성시키다 보니까 그 반에 뛰어난 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문제가 다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 초등학교에서 잘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이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잘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럼 다들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부모님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에 찌들거나 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중학교 때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1대1 맞춤 시험지는 70%는 학생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는 조금 생각을 해야 하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들을 하루에 조금씩 가랑비에 꽃 젖듯이 아이들이 해결을 하고 가면 이게 점차적으로 누적이 돼서 아이들 성적이 크게 향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진단 테스트는 항상 나형으로 보고 1대1 맞춤 시험지로 아이 레벨에 맞춰서 실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는 단기간에 성장은 하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제가 못 봐서 제가 밑에 것만 봐서 저는 단기간에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노력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우리 학원을 알리려면 불이 켜져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저희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는 이상하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서 저희 학원이 보여요. 그래서 불을 켜놔야 되겠다. 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어머님들이 행여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운영하는구나 이런 데가 있구나. 네, 그냥 네모난 건물에서 뭐가 하나 툭 창문이 튀어나와 있으면 눈에 띄듯이. 그래서 저는 늦어도 아침에는 가급적 10시 반에는 학원에 출근을 해서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면서 그날 수업해야 되는 것들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전날에 학습 태도가 조금 안 좋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던 친구들한테 오늘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멍 때릴 때가 좀 많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학원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 호실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조금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올해 2월달, 3월로 목표를 해서 확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학년과 뭐 수학관, 뭐 독서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래엔 수학에서 정기적으로 전단이 배포가 돼, 포스트처럼. 근데 이거를 꼭 잘 활용하셔야 되시는 게 저희 지사장님이 이렇게 뭉텅이를 주세요. 아까 우리 지사장님은 나누는 마음이 정말 몸에 배어 있으세요. 그래서 뭉텅이를 이렇게 주세요. 처음에 공부방 할 때 이걸 받을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붙일 데가 왜 없어요? 아이들 아침에 등원할 때 등원 그 종이 있잖아요. 거기 전봇대로도 내가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은 후회가 돼서 지금은 전단지를 받는 족족히 상가 1층에다가 하나 붙이면 안 돼요. 눈에 안 띄어요. 3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거 저희 지사장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전단지를 붙여도 모아서 이렇게 붙여야 눈에 확 띄어서 계속 붙여놔요. 그리고 제가 또 잘못 생각했던 건 달마다 그런 포스트가 아마 분기마다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지났다고 저는 다 뗐거든요. 네, 그냥 그 옆에다가 다시 붙여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플랜은 지금 저희 학원 벽면에 한솔 플러스 상장이든 포스트든 전단지든 다 붙여놓는 게 제 목표인데 저희 신랑이 엄청 깔끔한데 되게 싫어를 해요. 네, 벽면에 상장이 쭉 붙어져 있으면 학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뭐 중간에 할로윈 행사, 또 한솔 플러스 수학은 제일 좋은 게 중간고사가 1, 2학기 때 한 번씩 2번, 그다음에 그 창의 융합 수학 평가가 또 1년에 2번 이렇게 있어서 상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상장을 받고 내가 뭔가 학원에 이벤트가 있을 때 친구를 초대하면 내 이름이 걸려있는 상장을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도 내 이름, 저기도 내 이름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만약에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원장님이시면 그 엘리베이터 앞 복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다 붙여놓으시고 저는 집에서 공부방 할 때도 엘리베이터 딱
딱 내리면 아 여기가 한솔 플러스 수학이구나 알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네, 문에도 전부 다. 네, 엘리베이터 타러가는 그 복도 벽 다. 네, 홍보물로 좀 많이 덕지덕지 붙여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은 이제 저학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저학년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일일이 다 아이들을 케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강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계약을 해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처럼 아이들한테 너무 예쁘다. 오늘 눈에 뭐 있어? 왜 이렇게 반짝거려? 이런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얘한테는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다고 좀 만져줘봐요.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민했던 건 저학년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지 않고 이 학원에 나는 수학이랑 놀러 간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콘텐츠에 있어요. 뭘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이거를 제가 학원 오픈하면서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이제 완성을 해서 저도 한지 이제 5주차 돼가요. 수리논술. 네, 수리논술. 네, 수리논술은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몸으로 뛰어보고 선생님 그럼 1m가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줄자를 꺼내봐. 1cm가 100개야. 세어봐. 아이들 못 세요. 자, 뛰어. 뛰었어. 그게 1m야. 이렇게 알려줘요. 네. 단위 길이 아이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네. 뼘으로 재는 거, 뭐 걸음으로 재는 거, 뭐가 편해요? 해봐, 직접. 네. 그렇게 해줘요. 곱셈국어 외우기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는 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종이를 뜯으면서 2단 외우고, 네. 종이를 뜯으면서 3단 외우고, 네. 그렇게 만들어줘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어머님, 아버님들은 학원에서 학원 보냈으니까 곱셈국어 다 떼어주겠지. 못 떼어요. 어떻게 떼어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수련술 하거든요. 금요일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라는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수리논술을 처음부터 모든 회원들한테 다 오픈을 했죠.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겠다. 그랬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한 타임에 9명, 10명 정도?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돈 들어요? 돈 들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저학년을 잡는 마법은 수리논술을 꼭 함께 병행을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학원은 1학년은 시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와서 너가 시계를 만들어 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몇인지 맞추게 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솔에 있는 수리논술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고학년과 중등이 없어요. 그래서 불 딱 끄고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가면 학원인데 벌써 퇴근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중등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지만 이제 올해 6학년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신뢰가 많이 두터워서 중등까지 제가 데리고 올라갈 거고 이제 저희도 중등을 시작해요. 근데 중등을 어떻게 준비하냐? 한솔의 컨텐츠가 중등이 엄청 빵빵하게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교과서까지 병행이 된다면 중등에 올라가면 이 아이들이 상위권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근데 이 또한 저희 지사님께서 커리를 다 이렇게 퍼주세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지사장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면서 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제 상담을 할 건데요. 저는 처음에 상담할 때는 컨텐츠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머님이 오시면 막 얘기했어요. 한솔은 1대1 맞춤서 아시죠? 개인 맞춤 아시면서 막 정말 입에 모토가 다듯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 또한 저희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왜 오셨냐? 네. 이 학원을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내 아이가 이 학원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냐? 이 말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저는 저희 학원에서 이미 해왔던 아이들의 동일 학년 교재를 다 들고 와서 하나씩 보여드리고, 저희가 중간고사 이제 창의융합 그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데이터가 뒤로 넘겨보면 20번부터 25번까지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에 다 쓰고 직접 문제를 풀이했던 걸 다 보여드려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 정도로 하려면 몇 달 정도 학원을 다녀야 돼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몇 달 정도로 어떻게 주관식을 빽빽하게 서술형을 써나가요? 저희는 주관식 세대 1, 0, 마이너스 1 이거였지만 지금 아이들은 서술형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여기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글을 많이 쓰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것까지 상담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제일 좋은 건 4단계 서술형. 네. 레벨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단원별 레벨별로 나눠져 있고, 또 한솔 플러스 수학에서 가장 좋은 건 계속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메리트였었어요. 네, 그래서 상담 때는 저희가 여태까지 시험을 봤던 이런 데이터들을 버리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부모님들 상담에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때는 무조건 학력 진단 평가 나형으로 꼭 준비를 하셔서, 네,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한솔 미래인 수학과 함께 갔을 때 어느 정도 자리까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디 갔노? 네. 그 진단평가지도 처음에 그 학생들 진단평가 했던 걸 버리지 말고 꼭 갖고 계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희 사장님께서 이거 활용해야지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를 하면 부모님들께서 더 확실하게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저를 좋아하는 네, 저희 미래인 친구들 보이시죠? 네, 이 친구들이 저렇게 해맑은 눈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인 수학에서 더 좋은 가치를 누리면서 자신감이 항상 뿜뿜할 수 있게 학교 생활도 자기들 본인의 생활들도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개념 플러스, 두 번째로 저희 처음에 제가 이제 가면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저희 그 미래인 수학 사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정말 이 콘텐츠를 어떻게 다 사용하지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지?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원장님 학원만의 커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말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개념 플러스, 그다음에 개념 플러스랑 연계되어 있는 교재 맞춤, 그리고 학생별 맞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맞춤 시험지도 하고 교재 맞춤도 하고 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죠. 오답 관리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학습은 정말 반복이에요. 저희는 학원에 결석을 한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 태도는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많이 흐트러지죠. 그 흐트러진 학습 태도를 다시 평균 학습 그 컨디션으로 올리는데 내가 투자했던 시간에 2배, 3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한테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해요. 네, 3일, 4일 반복적으로 결석을 하실 거면 어머님 학원을 왜 다니죠?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대놓고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들 상담할 때도 이 아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거, 그냥 저는 저희 세상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학원에 와서 멍 때리고 있는 아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네,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학원은 아직도 6학년인데 2학년 수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지사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네, 우선 연산 먼저 진행을 하고 방학 때 도형 특강이나 뭐 측정 부분 이런 특강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고 빨리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주시는데 뭔가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것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4주차 저희가 이제 개념 플러스가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주차를 개념 플러스하고 교재 맞춤을 개념 플러스를 오늘 뭐 3쪽, 4쪽, 5쪽, 6쪽을 했으면 내일 교재 맞춤 개념 플러스를 7쪽, 8쪽, 9쪽 하면서 교재 맞춤을 뭐 3쪽, 4쪽, 5쪽 어제 한 거를 반복하듯이 저희는 계속 복습을 하도록 커리를 짜놨어요. 그리고 계산력 플러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학생별 맞춤 시험지까지 그날 해야 될 것은 개념 플러스 교재 맞춤 학생별 맞춤 시험지를 진도에 따라서 문제수 난이도 다 구분을 시켜서 매일마다 월화수목금 요 세 가지는 꼭 끝내고 가도록 하고요. 계산력 플러스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시켜요.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숙제를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 숙제로 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커리는 개념 플러스 교재 맞춤, 계산력 플러스 학생별 맞춤 시험지. 이게 끝나고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 바로 4단계 서술형. 네, 이것도 레벨별로. 그리고 선생님 시험지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기본 실력 나눠서 아이가 그 단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면 단원 평가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단원에 대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컨텐츠 중에 수행평가 플러스를 저희는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행평가는. 네. 수행평가도 페이지별로 난이도가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우리는 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가 8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학생 레벨에 맞게 뭐 2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게 지금 컨텐츠가 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모든 컨텐츠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커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월 말에 개념 플러스 책이 일찍 끝나니까 익힘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오답 단원 평가와 오답 노트 클리닉 데이는 아이가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거 또는 놓치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 커리는 아니었어요. 네, 저희 오산 평택 안성지사에 정말 300명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 원장님께서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례 발표에 나오셔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걸로 몇 달 저희 학원에 맞춰가지고 그 원장님께서 주신 커리대로 몇 달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이 커리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걸 기준으로 나한테 우리 원에 맞게끔 몇 번 돌려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선배 원장님께서 주신 커리를 활용을 해서 이게 4달 정도 만에 안착이 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진도 2개 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 플러스가 진도호가 있고 예습호가 있잖아요. 진도호에 해당하는 커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습호는 또 따로 있습니다. 네, 1, 2, 7, 8호에 대한 커리큘럼은 또 달라요. 네, 예습과 진도는 당연히 아이가 처음 접하는 단원과 여러 번 해본 단원도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를 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저학년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이 이건 이제 1부고요. 이제 이 교실에는 책상이 16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가 좀 늦게 끝나거나 인원이 좀 많이 모이는 날은 책상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지금 꽉꽉 차고 있고요. 알아서 스스로 이것도 저희 지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네, 무조건 알아서 스스로 다 합니다.
와서 책꽂이 찾아서 자기 자리에 가서 선생님한테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해야 될 분량에 대한 안내를 받고 알아서 척척 자기 교재 가져가죠. 척척. 그 아이가 알아서 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틀린 건 그날 다 무조건 고치고 가고요. 책 사이사이에 테이프가 보일 거예요. 네, 전날 한 거 틀린 거를 애들이 안 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테이프로 붙여서 네가 놓치지 않고 고쳐서 갈 수 있게 네, 테이프를 붙여서 선생님들만의 약속, 학생들과의 약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이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은 뭘 거들면 안 돼요. 자존심이 되게 세요. 내가 다 잘하는데 뭘? 이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몰입도도 굉장히 높아요. 집중이 아니라 몰입을 해요. 네.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저희는 이 친구들은 레벨을 계속 높여주려고 노력을 좀 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슬럼프가 오죠. 그러면 가서도 얘기해요. 귓속말로. 힘들지? 괜찮아. 너만 7레벨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또 힘내서 나만 7레벨?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해요. 네. 슬럼프가 크게 오지 않는 학생이 상위권 학생입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저희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념과 교재 맞춤, 그 맞춤 시험지 무조건 다 하고 있고요. 계산력 업으로 저희가 먼저 예습 땡겨주고 그다음에 진도 호수 교재로 다시 채워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 슬럼프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네, 불러요 제가. 아이가 다시 해맑게 웃고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울적하고 공부가 잘 안 될 때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구나. 선생님은 네가 잘해서 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가 100점 받고 95점 받아서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 자체로 나는 네가 좋아.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라고 많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 문제를 못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질문을 할 때 빨리빨리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다음 문제 알아서 척척척척 잘 나가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중위권 친구들, 하위권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배려를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격려를 많이 해줘요. 괜찮아.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교과서 찢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오빠들하고 딱지치기 하러 다니고 친구들이 선생님 놀려가지고 선생님 4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했잖아. 근데 잘 안 되더라. 나 네 마음 알 것 같아. 하면서 공감을 조금 해주면서 그래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다음 거 넘어갈 수 있으니까 힘들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 친구들은 정말 칭찬과 격려, 스킨십이 무한대로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도 아이들 레벨별로 하위권 친구는 교재 맞춤, 유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교재 맞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하물며 이제 개념 플러스 진도 호수에 있는 유형 문제도 이 친구들한테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또한 저희 지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이신데요. 예습포를 계속 개념 플러스 1호를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에도 1호 한 번 더. 이 친구들 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 머리 좋네. 안 좋은 게 아니잖아.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네. 2번으로 안 돼요. 3번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맞아. 맞아. 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스보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계속 예스보스 하시면 안 되세요. 네. 6개월 정도 예스보스로 돌렸으면 이 친구들도 레벨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제 진도호수를 나가되 진도호수를 나가면서 유형 문제는 선생님이 딱 봐도 요즘 아이들은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시면 글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1학년 책도 너무 많아요. 네, 안 돼요. 글 읽기 너무 힘들어해요. 붙잡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유형 문제, 조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많이 스킵을 시켜주고 정말 개념에 입각해서 계산력 업이라든지 수행평가 플러스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 아이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끈기와 인내였어요. 네. 그래서 얘는 끈기와 인내로 하면 되겠다. 지금 4학년인데요. 4학년 레벨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레벨 3단계, 4단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간고사에서도 우수상 받았고요.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이 아이 목소리를 제가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오늘 뭐 힘든 거 있어? 뭐가 어려웠어? 말을 안 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니까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말하기까지 여기 6, 7개월 동안 8, 9개월 동안 저랑 말 한마디 없이 학원에 와도 안녕하세요도 안 했어요.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고 얘가 항상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하고 가면 계속 교재를 봤었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레벨도 올라오고 자기 반에서도 수학을 잘한다고 하고 자신감이 차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손을 번쩍 들고 저를 불러요. 한수쌤! 하고 부르는데 응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횡단보도에서 손잡고 뛰고 저희 그러는 사이로 바뀌었고요. 진단 테스트를 하는데 이 어머님은 제가 다른 공방 할 때도 오셨었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진단 테스트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학원에 있는 다른 물건들만 계속 보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어떻지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산만했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끈기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머리가 그냥 머리 평균 정도 됐었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제가 상담할 때 딱 한마디 했어요. 공부할 거면 다니고 안 할 거면 다니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길래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 대놓고 부모님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해요. 네, 너 이렇게 그리고 학원 다니는 건 좋은데 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있고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 안 하면 너 여기서 같이 못해. 여기는 다 잘하는 애들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할 때 약속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학습을 진행했고 처음 두 달, 세 달 동안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할 때마다 자기가 만족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많이 아이가 지치더라고요. 또 가서 얘기를 했죠. 귓속말로. 네, 너 너무 잘하고 싶지.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숙제를 내면 내는 대로 네가 잘해주면 네 위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줄게. 대신 나를 믿고 따라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중간고사를 치를 자격도 안 됐는데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 했고 또 그러는 사이에 레벨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너무 만족하면서 학교 가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솔 플러스 수학 선생님이라고. 니네 학원 가고 싶으면 나 따라오라고. 그리고 저희 학원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이 티셔츠를 입어보기를 원해요. 하도 많이 빨아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감행하고 나서 바로 이 티셔츠를 30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빨아서 너덜너덜한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아이들은 이 티셔츠를 같이 입고 원장님이랑 같이 뭘 해보고 싶니? 물어봤더니 이 티를 입고 같이 홍보를 나가고 싶어요. 네, 귀엽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자꾸 얘기를 해서.
네, 때마침 이제 홍보가 나왔는데요. 홍보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3월달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나가요. 8시 반에 나가서 9시 20분까지 마지막 차가 갈 때까지 서성이면서 부모님들께 전단지를 드려요. 그런데 그냥 안 드려요. 웃으면서 꼭 아이 컨택, 꼭 눈을 안녕하세요 한산플러스 수학이에요 하면서 저는 드렸어요. 그냥 다른 학원처럼 지나가다 이렇게 틱틱틱틱 안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월요일은 아이들이 짐이 많아요. 엄마가 전단지를 받을 손이 없어요. 그리고 전단지는 무조건 엄마한테만 줘요. 애들한테는 절대 안 줘요. 학교 앞에 나가도 애들이 달라고 막 줄을 서도 안 줘요. 엄마한테 무조건. 그래야 안 버려요. 네, 그리고 전단지 안에는 가장 좋은 건 이제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 넣어서 전단지를 만들고, 전단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멘트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미래엔 수학이 크게, 그러니까 딱 전면에 봤을 때 미래엔 수학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필요하게끔 만들 수 있는 문구 하나씩. 네, 저희 건빵 보면 좋잖아요. 네, 수학 빵점에서 이렇게 100점을 올려준다는 건빵. 그 건빵이 그런 멘트처럼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멘트를 좀 많이 썼고요. 이것도 또 저희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노하우인데요. 마감을 붙이래요. 마감. 선착순 마감. 네, 그래서 저희는 3시 마감, 4시 2명, 5시 2명. 네. 3시 마감, 4시 1명, 5시 마감.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옷을 저는 그냥 출퇴근 옷으로 입어요. 학교 앞에 입학식 홍보 갈 때도 그냥 입고 가고, 그냥 계속. 네. 저희 아파트에서는 요즘은 아파트들이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야시장을 이렇게 1분기, 1, 2분기 이렇게 3, 4분기 나눠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저는 꼭 가요. 티 입고 한솔 홍보백 메고 전단지 넣어서 가고 있으면, 이제는 이제 인원이 좀 많아졌지만 인원이 지금처럼 많진 않을 때도 꼭 그 야시장에서 아이들이 아는 척을 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기회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학원은 참 이상하다. 수학 학원이면 싫을 텐데 애들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네. 그 말을, 그 부모님이 하시는 지나가는 말을 저희 신랑이 들었대요. 네, 저희는 야시장 가면 그냥 같이 들고 뛰어요. 하면서 막 누가 저한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 좀 어때요? 이거 입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거 입고 있는데 어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조금 시끄럽게 해서 시선을 많이 끌려고 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학부모님이 야시장에 지나가신다. 무조건 뛰어가요. 네. 어머니! 하고 뛰어가서. 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전 뭐 입었어요? 이거 입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 눈에 많이 보일 수 있게 좀 홍보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홍보는 회원을 모집하는 목표도 있지만 일단 알려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책임감 강하게 생긴 내가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는 이 학원 이름을 알려야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학원 어디 보낼까? 맞다. 그 미래엔 뭐 있던데 하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회원 홍보용으로 홍보를 하진 않아요. 네, 물론 들어오면 좋죠. 근데 학원을 알리려고 저는 홍보를 해요. 네, 그래서 많이 비출 수 있게.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하고 5분도 안 걸려요. 매사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히 하고 다녀요. 네, 내가 내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내가 이 동네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용희초등학교, 용희중학교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계속 걸어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단지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야시장인데요.
야시장 홍보가 저는 정말 많이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야시장은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근데 전단지를 돌리다 보면 받는 사람만 계속 봤거든요. 또 친해져요. 아시죠? 한솔 이렇게 하면서 드리고 항상 받으시는 분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3번, 4번, 5번 받으시면 얼굴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는 안 받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야시장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중간고사 보잖아요.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하면서 또 드리고 네, 많이 개인적으로는 안 친한데 그냥 친한 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요즘은 전단지를 지금은 저희가 또 전산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블로그 마케팅 하셔야 되시고요. 무조건 인스타 마케팅을 하셔야 되세요. 이것도 저희 지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제목에 용의동 수학 한솔 플러스를 넣었으면 본문에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글을 본문에서 3번, 4번, 5번 반복을 해주셔야 검색 순위로 이렇게 많이 상위로 노출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블로그하고 아파트 카페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입소문이에요. 그리고 내 학원의 아이들의 입소문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는 학원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이 학원 괜찮네 라고 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것 또한 다 저희 지사장님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학원도 미어 터져요. 너무 회원이 많아서 되게 많이 바쁘신데 직영 학원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면 계속 자료를 주세요. 이거 갖다 쓰세요. 저거 갖다 쓰세요. 정말 저희 학원 이름 제 연락처만 바꾸고 쓸 수 있도록 싹 다 만들어서 주세요. 저희 힘들까봐. 그래서 저는 저희 지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홍보도 무조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또 저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사님 저 홍보 나가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항상 바로 또 다 해주세요. 그래서 또 거기에 힘입어서 학원을 쉼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도 정말 달라져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이벤트를 또 기다리는 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월마다 학생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학습 태도가 좋아진 친구, 전달에 비해서 계산의 플러스를 잘 푸는 친구, 네, 전달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간 친구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도 주고 학원 게시판에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걸어놔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걸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도 좀 즐겁고 아이들이 즐거우니까 우리 동네도 즐겁고 우리 동네가 즐거우니까 우리 학원도 또 즐겁고 이렇게 계속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벤트도 열심히 잘하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벤트를 하고 나면 항상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쭉 검색 순위를 봤는데 저희 전국 중간고사 해서 올렸던 그 글들에 대한 검색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뭔가 이벤트를 하시면 블로그에 올린 거를 조금만 좀 나가면 안 될 것만 좀 조정해서 아이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래서 아파트 카페에도 꼭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나가시는 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꼭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저희 지사장님께서 하라고 했던 이벤트들이에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전부 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지사장님께서. 네. 하나도 고칠 거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교실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저희 지사님께서 작년 5월 14일 날 그 참치집에서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부끄럽고 저는 또 그때는 아직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꾸 발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또 부담스럽게 제 앞자리에 김영환 대표님께서 앉아 계셨거든요. 같은 테이블에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래요.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 120명 가자고. 근데 진짜 120명이 된 거예요. 지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르니까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지금 있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레벨업을 시키고 이 책상도 그렇고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많이 관리를 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되겠고 이런 게 계획이 그냥 나는 말 한마디 뱉었을 뿐인데 그날 밤에도 자꾸 머리가 너무 복잡했었어요. 학원 해야지 이 말 들었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걸 잃었고요. 올해 이제 150명 목표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저희 지사님께서 주신 비밀인데 이제 비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만 아셔야 되세요. 네. 교재 전시회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으셨죠? 비밀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8월 달에 교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설명회를 오시라고 해도 바쁘세요. 많이 못 오세요. 근데 내 아이가 몇 달 동안 읽어낸 결과물들을 저희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초대를 한 다음에 교재를 쭉 깔아놓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간담회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8월 26일 날 교재 전시회를 지금 확정을 했고요. 이걸 또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지사장님하고 이것저것 문의를 드리면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제가 150명 목표였는데 이거는 제가 교재 전시회를 준비하기 전에 목표였고요. 교재 전시회를 하고 나면 입소문이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워낙 이제 미래의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초대를 또 하셔서 그날 같이 교재를 보시고 하시면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제가 180명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돈 중요하죠 물론. 근데 돈도 중요한데 저는 제일 처음에 저희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용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한솔 플러스 미래 수학 컨텐츠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일반 다른 학원에서는 수학 학원이지만 교재 한두 권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미래 수학은 아이들의 그런 그 발달 과정까지 다 품은 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들이 왜 수업 시간이 40분이고 왜 45분이고 왜 10분 동안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 수학 컨텐츠 보시면 개념 15분 딱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와 시간으로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 수학 이 시스템을 잘 컨텐츠를 활용하시면 저는 용인동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 컨텐츠를 누렸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좀 건립을 해서 소외받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세상이 빛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면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지역 모임이 각 지역에서 월 1회 또는 뭐 2달에 한 번 정도씩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진짜. 열일 다 마다해치고 마다해서 꼭 가야 되는 게 지역 모임이세요. 지역 모임에 가시면 선배 원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다 퍼줘요. 네. 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하면 그냥 나는 앉았는데 와서 원장님들이 다 와서 퍼줘요. 그래서 꼭 가보시길 바라시고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지사장님 전화는 24시간 열려있거든요. 죄송해요 지사장님. 지사장님께 꼭 전화하세요. 네, 의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그 원이 커지실 거예요. 네, 원 운영 잘 하시길 바라시고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